오늘은 지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강세리의 충격적인 비밀이 터집니다. 이 반전을 놓치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 터치하시면 예상 못한 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황기만과 지호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떠들썩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호가 코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야, 왜 그래? 기만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호의 손가락 사이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코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엄마! 엄마! 기만이 급하게 노숙자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주방에 있던 노숙자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엄마, 지호 코에서 피나요. 노숙자는 다급히 달려와 휴지를 움켜쥐고 지호의 코를 막았지만 흘러내리는 피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깊게 패인 다크서클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더니 코피 나는 거 봐. 노숙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별일 아닐 거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저 어지러워요. 방에서 잘래요. 지호가 휴지로 코를 막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숙자는 지호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 좀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 노숙자는 지호를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애들이 크다 보면 원래 그렇지. 별일 없겠지. 노숙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지호의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를 마친 강세리는 곧장 황기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이은 무모한 행각으로 이미 황기찬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음을 직감했지만 지호만은 둘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초인종을 누를 새도 없이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오지 말라고 한 말 벌써 까먹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갑작스러운 강세리의 등장에 노숙자가 깜짝 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을 내쫓듯 몰아붙이는 노숙자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들 황기찬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악에 받쳐 목소리를 높인 강세리는 곧장 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호야. 강세리가 방문을 열며 지호를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호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굴색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강세리가 지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지만 쉽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잠이 얕았던 아이가 이렇게 깊이 잠드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뒤를 따라온 노숙자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미 깨어났을 시간이었습니다. 지호가 이상해요. 얼굴색도 창백하고.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일어나. 병원에 가자. 강세리는 지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고 체온도 낮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지호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다급하게 필요한 검사가 시작되었고 강세리와 노숙자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강세리와 노숙자는 긴장한 채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말에 강세리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우선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조직이 맞는 분이 있으면 바로 골수 이식부터 해야 합니다. 급성이라 언제 상태가 악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강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백혈병이라니. 노숙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 애가 잘 먹지도 않고 늘어져 있길래. 애들 크다 보면 다 그런 줄 알았지.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러자 강세리가 노숙자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 때문에 지호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야?
난 기만이랑 잘만 노는 줄 알았지. 난들 이렇게 아픈 줄 알았겠냐.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호 괜찮은 거지? 황기찬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노숙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가 백혈병이란다. 뭐라고요? 백혈병이라고요?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세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한 거야? 아픈 애 앞에서 왜 소리를 질러? 나도 지금 알았다고. 강세리는 몰아붙이는 황기찬에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자책감으로 가득했던 강세리에게 황기찬의 추궁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려면 가족분들 조직적 합성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검사 받으실 분들 동의서 작성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황기찬, 황기만, 노숙자, 강세리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조직이 맞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모두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황기찬이 의사를 만나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받으신 가족 모두 조직적 합성이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맞을 확률이 가장 큰데 부모도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황기찬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신가요? 혈액형부터 맞지 않네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버지가 O형이면 아이가 AB형일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부모 중 한 분이 조직의 50%만 일치해도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인 강세리 씨도 조직이 맞지 않아요. 의사의 말은 황기찬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호는 급성이라서 최대한 빨리 골수 이식을 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재는 조혈모세포 운행에서 맞는 조직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찬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왔던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황기찬은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기찬은 자신의 칫솔과 지호의 칫솔을 챙겨 유전자 검사센터에 맡겼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호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 중인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가족분들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간호사의 말에 따라 강세리와 노숙자는 복도로 나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세리는 계속해서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기찬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빨리 받아. 제발. 강세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지호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기찬이 전화를 받지 않는 그 사실 자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기찬이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노숙자는 호들갑스럽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고 강세리와 노숙자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백혈구 과증식으로 쇼크가 오면서 지호군이 사망했습니다. 의사의 선고는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세리는 그대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황기찬과의 마지막 끈이었던 지호의 죽음은 강세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숙자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게 퍼져나갔고 발을 동동 구르며 복도를 오가다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울음과 절규 속에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호의 장례식은 무겁고도 적막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장례식 내내 휴대전화를 붙잡고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울릴 뿐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실과 불안이 뒤엉키며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기만은 지호가 보고 싶다며 노숙자를 향해 연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지호 어디 갔어요? 지호 보고 싶어요. 아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죽은 지호를 여기서 찾으면 어떡해.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억누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지호 방에 갈 거야. 황기만은 계단을 쿵쿵 울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황기찬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앉아 강세리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지호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황기찬에 대한 섭섭함을 먼저 표출했습니다.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 지호 장례 끝나도록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황기찬이 눈에 힘을 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호 누구 아들이야? 강세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당신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야? 황기찬은 어이없다는 듯 강세리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자 옆에 있던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호가 누구 아들이냐니. 그때 강세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황기찬에게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너무 사랑해서 잡으려고 그랬던 거야. 미안해. 속일 생각은 없었어. 황기찬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온 강세리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이 번진 배신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황기만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악! 모두 놀라서 지호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황기만은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끌어낸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방 한편에 피 묻은 바지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바지. 그날 내가 봤어요. 황기만이 머리를 감싸주며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황기찬은 굳은 표정으로 바지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강세리를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이거 당신 옷이잖아. 게다가 피까지 묻어있고. 이게 대체 뭐야? 당장 말 못해?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강세리의 목소리는 갈라지며 방안을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어깨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호 혈액형 저 아줌마한테 말했는데. 저 바지 입고 나를 밀었어. 황기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토막난 기억을 흘려내듯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가 강세리와 황기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누가 누굴 밀어? 지호 엄마가 널 밀었다는 소리야? 황기만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겁먹은 눈빛으로 강세리를 흘끗 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아주버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강세리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졌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혈액형, 황기만의 사고, 지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속였던 것, 그리고 지금 발견된 피 묻은 옷까지. 그동안 강세리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황기찬이 더 이상 보기 힘들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황나라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세리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끝내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강세리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죽음으로 황기찬과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지만 강세리는 황기찬이 김도희를 죽였다는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세리가 쥔 단 하나의 반격 카드이자 마지막 남은 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강세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못된 집착으로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강세리가 과연 황기찬을 자신의 무덤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